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쪽의 야간 선물 시장도 지금 흐름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급락으로 전환하거나 하락 전환할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승폭도 크지가 않습니다. 종목별 장세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자, 종목 상담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023153-1611, 2612번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열려 있으니까요. 또 많은 문자 상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도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서울경제TV 이지환, 오늘 이지환 전문위원 출연하고요. 서울경제TV 최충성 전문위원도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 QR코드 찍고도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입장 지금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종목 상담 역시나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두 분의 전문위원 모시고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특별한 날인 것, 스페셜 데이인 것 같아요. 수요일은. BGM이 본인만 깔리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소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담이 더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켜주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물어보는 척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네. 종목 상담을 여쭤볼게요. 일단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은 전화 들어와 있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ABL 바이오고요. 네. 매수가는 33,70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ABL 바이오 33,700원에 비중은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ABL 바이오 이 위원님께 여쭤볼 텐데 이주광채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은 종목이죠.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중항체 테마 이것 때문에 사셨다, 그렇죠? 네네. 항체 치료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보강이 좀 되었고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 6월달부터 급등을 했고 지금 보시면은 기술주 좀 보시면은 고점을 한 3번 만들었다, 그렇죠? 6월달에 한 번 만들었고 다시 8월 초에 한 번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9월 초에 한 번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한 3번 정도 나왔는데 불구하고 36,500원 그 위로 잘 넘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이 얘기는 이제 36,500원 위에서 뭡니까? 차익 실현을 좀 많이 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36,500원까지 올라가면 누군가 팔겠다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이 36,500원 넘어가기 조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이중항체에 관련된 부분이 6월달, 7월달, 8월달 오를 때만 해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이 종목이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항체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생각만큼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보도가 됐다,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미끄러지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이제 테마가 사그라들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한 2주 전부터 미국 시장에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 혹은 이 바이오된 관련된 종목 쪽으로 공매도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이제 팬데믹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지금 미국 시장은 경기 확장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지면서 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의 공매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시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이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그 전에 이제 1차 진선을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지선은 22,600원입니다. 그러니까 22,600원이 절대 이탈되면 안 되는 지지선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항상 이 종목의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이 이탈되지 않으면 반등을 줄 때 일단 나오셔야 되는데 목표 가격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36,500원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36,500원을 목표가로 잡는데 문제는 이제 궁금하신 게 언제 반등할 거냐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당장에 내려오는 힘으로 볼 때는 반등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시 테마가 형성돼야지 이 종목은
36,500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테마가 다시 형성된 데까지 기다렸다가 36,500원까지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목표가 매수한 가격까지는 좀 가지 못하지만 한 31,500원 내외에서 좀 매도를 보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비중이 15%로 그렇게 절대적으로 많이 실진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 22,600원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36,500원 잡되 31,500원부터 종목 교체 전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상은 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저기 매물대가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종목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지역을 못 넘어갔다. 그러면 그래서 누가 많이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이 팔았을 때 대부분은 판 쪽은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우리가 혹시 얘기하는 세력이라는 쪽이라면 거기서 산 쪽은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격대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물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개인들 생각은 뭘까요? 본드만 놓으면 파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가격대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내겠습니까? 그 매도를 이겨내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쉽지가 않다라.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 상담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정보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 하나솔루션이요. 한화솔루션이요. 얼마에 네네.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51,000원에 샀고 10%.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한화솔루션 오늘도 잘 가더라고요, 최 의원님.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매수를 수고하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9월 달 초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그때 이제 그게 한 57,000원까지 갈 거다 이래가지고 금방 갈 줄 알고 샀는데 제가 네. 산 다음에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갈 줄 알았더니 49,000원 정도까지 갔다 또 떨어지고 또 49,000원까지 갔다 또 떨어지고 몇 번 반복하네요. 네, 일단 지금은 기존에 많이 상승을 해왔잖아요. 네네. 거의 그전에는 많이 뭐 왔지만. 9,000원짜리부터 52,000원까지 말도 안 되게 올라왔어요, 사실. 네. 주가는 이제 예측 가능한 범위를 사실 지금은 벗어났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일단 지금 자리는 뭐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하시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요, 네. 멘토님, 장기적으로 안 보고 그냥 잠깐 오르면은 단기 매매로 보고 했거든요. 장기로는 안 보고 싶은데 저는. 이 종목은 지금은 단기로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단기로 접근을 하셨는데 추세가 생각했던 대로 가지 않으셨으면 나오셨어야죠. 그래도 그쵸. 나오려고 원금만 되면 나오려고 했더니 49,000원 되면 떨어지고 49,000원 그러니까 되면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원금을 원해요. 매수가만 오면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손실을 보는 사람은 없겠죠, 시장에서. 냉정하게. 그쵸? 네. 그 자리를 기다리지 마시라고. 아,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언제 그러면은 일단 49,000원 자리도 그러니까 저 정도 딱 49,000원 딱 찍어주고 딱 눌렸잖아요. 분명히 저 자리에서 뭐 51,000원 또 가줄 수 있었는데 49,000원 정도 딱 갔다가 딱 눌려버리면 사람들 심리가 굉장히 급해져요. 일부러 네. 저런 자리들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예. 일단 저런 자리가 나왔을 때는 내 매수가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실상 그냥 기계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지금 올라왔으니까 일정 부분 내가 챙기고 다음을 노려야겠다라고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뭐 추세가 다시 반등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자리에서 이제 5만 원짜리 근처에서 계속적으로 넘어주지 못하잖아요. 좀 시원하게. 그렇기 네,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5만 원짜리를 좀 확실하게 뚫어 올려줘야 돼요. 만약에 저 자리에 또 가가지고 끔찍끔찍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네. 이제 떨어질 거거든요. 아, 만약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투자의 팁으로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탄력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고점 자리 구간에서는 단타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기다렸다가 눌림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항상 고점이 많이 이렇게 떠서 움직였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더 가겠지 하고 사시는 것보다 이제 떨어질 때쯤 됐는데 조금 나는 눌림을 기다려야겠다 하고서는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요, 멘토님, 네. 저기 이거를 단기로 안 하고 그러면 조금 장기로 한 몇 개월 정도 안 돼요. 5만. 네. 포지션을 변경하실 구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뭐 포지션을 갑자기 단기로 했다가 중기로 바꾸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여기 이 사람들 물량들 다 받아내실 수 있으세요?
들려면 너무 오래 걸리죠? 네, 중기는 그리고 떨어진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50%, 60%도 떨어질 수 있어요. 아, 계좌에서 만약에 그렇게 손실이 발생하면 견디실 수 있으세요? 못 견디죠. 못 버티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 5만 원 정도 돌파를 해주는지 확인을 하고 저 자리에 만약에 미치지 못하고 조금 강하게 올려주는 모습이 없다면 일단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을 사시면 돼요. 미련 아니, 없이. 그러면 5만 원까지는 봐도 돼요? 5만 원까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추세가 어느 정도 갇혀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은 해줄 거예요. 아, 5만 원까지는? 네네. 다만 저 자리에서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좀 기다려 보세요. 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전화 연결도 바로 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수프리마요. 슈프리마요.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32,000원에 2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슈프리마 32,000원. 그렇게 고가에 사신 건 아닌데 시장이 좀 많이 밀려 내려오면서 조금 손실이 났다. 그렇죠. 슈프리마는 뭐 잘 알고 사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바이오인식 관련된 특화된 기업입니다.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오인식 단말기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 이 섹터 부분은 시장 전망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이오인식 단말기가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산업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실적을 보면 실적도 조금씩 크진 않지만 아주 미세하게 좀 성장하는데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섹터는 좋은데 섹터 내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 인식 단말기 같은 경우는 성장성은 있지만 그 성장성 내에서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그 경쟁이 이제 레드오션까지 이제 언급이 되면서 조금은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딱 보니까 6월달에 고점을 만들고 강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좀 흘러내린다 그렇죠. 사실 강하게 하락하고 재차 상승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조금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너무 길게 가져가는 장기적인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매수하신 가격이 32,000원대,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제법 밀려 내려와 있지만 아주 많이 내려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응을 말씀드릴게요. 아래쪽에 가능하면 29,000원 내외 정도에서 지지를 좀 받는 모습이 나오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29,000원 정도 지지가 되는지 보시고요. 아마 여기서 지지를 못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밀려 내려가면 조금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한 5,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9,000원이 지지를 받으면 좋다. 이렇게 좀 보시고 대신 이제 목표 가격을 기대치를 높여가지고 수익을 낸다라기보다는 좀 빠져나오는데 좀 신경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경쟁보다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짧게 3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9,000원 지지로 목표 가격은 34,000원 여기 정도 오면은 그냥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슈프리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상담 또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인콘인데요. 안 들렸어요. 다시 한번. 인콘. 인콘이요.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근데 아까 제가 접수할 때 요금을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네, 5,190원에 2,190원에 아니 5,190원. 5,160원 맞아요? 5,190원이요. 5,190원. 예. 네, 전화감이 좀 멀어요. 그리고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되세요? 전체에서? 6%예요. 6%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오래 기다리셨네요. 1년 넘었어요. 그쵸? 네. 일단 지금은 뭐 차트가 거의 이제 다 내려왔어요. 네. 바닥권이에요. 더 이상 내려가면 좀 위험한 상황까지 왔거든요. 뭐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61선, 121선 정도 이제 사이에서 121선은 좀 뚫고 올라왔어요. 장기평선을 타고 살짝 이제 고개를 내민 모습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비중도 많지 않으셔서 조금 다행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를 뭐 적정 어느 정도 담아가시면 뭐 괜찮다라고 보이곤 있어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한 2,500원 정도 조금 살아나고
추세가 계속 좀 안정을 찾아가면 한번 뿜어줄 때 그냥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목표 가격은 한 4,000원 정도 보시고 지금 이 네.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만약에 비중을 좀 반으로 나눈다고 하시면 5,100원이 한 2,500원에서 3,000원짜리 여기가 이제 매수 가격 정도가 될 거거든요. 네네. 그 정도 되면 이제 4,000원짜리에서 조금 빠져나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뭐 길게 끌고 가시는 것보다 차트가 보시면은 좀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도 돼 있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매집은 굉장히 좀 오래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면 좀 크게 상승을 해줄 건데 그냥 그만한 좀 리스크도 어느 정도 좀 불안한 주식이죠, 사실. 그렇긴 한데 조금 그냥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기업 정보나 이런 거 보면 뭐 흑자 적자 이런 게 반복되긴 하지만 뭐 아직 상장 폐지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우려감은 없는 상태이고 일단 관련해서 조금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다가 너무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 빠져나오시고 정말 성장성 있고 좋은 종목들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조금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02-3253-2611-2612번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자, 상담 또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 저 메디포스트요. 네. 32,000원에 2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2,000원에 20% 메디포스트.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9월 달에 그 급등할 때 그때 사셨죠? 예, 거래량 많이 터지는 거 맞아요. 보고. 그 다음에 절대 그거 사시지 마시고 거래량이 터질 때는 팔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더 올라가려면 그 거래량보다 다음날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 되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예. 거래량이 터질 때는 좀 팔면 좋을 것 같아요. 메디포스트는 우리가 처음에 예전에 이제 제대를 관련해가지고 많이 알고 있었고 줄기세포 치료제다. 최근에는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 이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테마가 형성된다 그렇죠. 기술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저도 이제 이 종목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는데 예전에는 이 제대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좀 한때 끌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저도 뭐 시청자님 전화 주신 덕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애가 13년, 15년 전인가 그때 저도 여기에 보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지 않은데 문제는 지금 물드셨다 그렇죠. 이제 빠져나오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급등했던 거래량에서 지금 보면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2,000원에 사셨는데 차익 매물은 그 위쪽에 33,000원, 4,000원 여기서 집중적으로 들어왔거든요. 여기를 일단 넘어가기 힘들다 보고 목표 가격 33,000원 놓고 대응을 하는데 문제는 목표가 가격까지 올라가려면 다시 테마가 형성돼야 됩니다. 근데 그럼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구간에서는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래쪽에 지금 여기 지지받는 곳에서 지지받는 게 좀 좋습니다. 그 가격대가 28,000원인데 여기를 이탈 안 시키고 지지받는 게 중요하다.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28,000원 지지거든요. 그래서 28,000원 지지를 좀 보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매수하신 가격이 32,000원이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 기다리시려고 하면 그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31,500원, 600원 여기가 좀 가능한 수치로 보이거든요. 단기간으로는. 그러니까 여기 정도 반등 들어올 때 본전을 기다리지 말고 청산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목표 가격을 그 위로 잡고 대응을 하려면 다음 테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시기를 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메디포스트 이야기 나눠봤고요. 전화 연결 또 돼 있습니다.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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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연결되셨어요, 시청자님. 아, 네,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어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MC 네. 13,100원에 12%예요. 시청자님 성격 급해 보이시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데. 연결이 처음이라서 연결이 안 된 줄 알고 헷갈려가지고요.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이 종목 올라갈 때 사셨어요. 9월 달에 중순에 사셨죠. 아, 이거 제가 전문가 방에 있는데 그분이 추천해 주셨는데 네. 이게 저희가 손절 사인이 나왔는데 11,000원대 제가 손절을 못했어요. 너무 마이너스가 커가지고. 안 하신 그냥 거죠. 비중이- 못 하신 게 아니고. 네, 안 했어요. 그쵸.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지는데 이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전문가분님께 여쭤보는 게 맞죠. 그런데 일단 전화 주셨으니까. 근데 손절 라인을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 방송 같은 거 보시면은 손절가를 잡아드리잖아요. 아, 네. 그 잡아드리는 거는 추세적으로 하락이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아, 네. 만약에 기계적으로 그걸 못 지킬 것 같으면 애초에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아, 네.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만약 이 자리에서 기계적으로 딱 잘랐으면 이렇게까지 손실이 커지진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걱정도 안 되시고.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으로 조금 더 떨어져야 돼요. 8,200원 정도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 자리에 한번 네. 딱 떨어지고 이 자리 정도에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하락은 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지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손절 라인은 8,200원입니다. 일단 네. 저 자리를 저 자리 왔으니까 바로 덜어내고 이러시라 드린 말씀이 아니고 흐름을 보시고 만약에 저 자리가 확실히 좀 떨어진다, 추세적으로 이탈이 된다 하시면은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조금 끌고 가보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르는 거를 손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 덜어내고 바닥에서 그만큼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아, 네. 네, 좀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자리도 지지를 해주지 못하면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구간은 6,200원이에요. 아, 네. 떨어지는 걸 점점 보고 계셔야 돼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추세적으로 어차피 차트가 좀 깨져서 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하락 흐름이 좀 멈추기를 지금은 기다려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거든요. 아,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재무제표가 이제 뭐 이번 연도 추정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부터 이제 적자가 전환이 됐어요. 흑자가 계속 찍히다가 적자가 전환이 됐거든요. 네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 영업이익은 나비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성장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야 주가도 맞아서 이제 상승을 해요. 네. 그런 관점에서 관련 공시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해보시자. 그리고 성장성이 확실히 있어야, 그러니까 추가 매수도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그냥 흔히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흐르는 자리 족족 잡으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인지 아닌지 좀 구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고 이런 종목이라면 저점일 때 더 잡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더 잡을 필요가 사실 없어요. 어쨌든 지금은 8,200원 자리 좀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돌아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바로 올라와서 11,000원 자리를 뭐 강하게 뚫어 올려준다는 뭐 강력한 호재가 아니라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넉넉히 좀 투자를 하고 이제 흐름을 보시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200원에 지지를 하게 되면 네. 그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추가 매수는 확실한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관련 공시들이나 뭐 수주나 영업이익이 최소한 영업이익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 관련 공시가 좀 나오고 그런 흐름들을 보신 다음에 추가 매수를 결정하는 거지 차트가 깨졌는데 내가 손실 구간을 지금 마이너스 16% 뭐 이거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로 내가 조금 줄여서 내가 위안을 삼고 싶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확실한 자리에서만 그런 것들 잘 체크해 주시고 일단 흐름이 안정을 찾는지를 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지금은 1차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MC 듣고 왔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바로 또 이어갈게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시청자님 연락 주셨어요? 네, 삼성중공업이고요. 네. 6,150원에 물려 있어요. 비중 얼마나 되세요? 20%요. 20%. 한번 여쭤볼게요. 삼성중공업 어때요? 안녕하세요, 신현님. 반갑습니다. 이 종 언제 사셨어요? 이거 몇 달 됐다 그렇죠? 오를 때 샀어요. 오를 때,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조선업 쪽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조선업을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11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올해 5월 달, 6월 달, 5월 달 사신 분도 마찬가지. 뭐냐면 조선업은 가끔가다 레포트가 몰아서 나옵니다. 뭐냐면 굉장히 좋다라는 뉴스가 어느 기간 단기간에 몰아서 나오거든요. 그게 작년 11월 달, 12월 달 그리고 올해 5월 달, 6월 달인데 이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한국 조선 대부분 뉴스 내용이 비슷합니다. 한국 조선업 세계 1위로 다시 올라서나 삼성중공업 글로벌 수주 1위 달성 이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 업체들이 품질 관련 문제가 있어서 반품을 하게 되면 수주량이 떨어지면서 한국이 일시적으로 1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제 반품을 마무리 짓고 다시 수주를 받으면 또 중국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일시적으로 한국이 수주량 1위로 올라갈 때 레포트 좋다는 내용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년 11월, 12월, 올해 5월, 6월 그때 또 많이 사셨죠. 그러니까 그 비싼 시기에 사셨네요. 그러니까 뭐 잘못되신 건 아니다 그렇죠. 좋다니까 샀으니까. 당연히 한국 조선업이 다시 올라선다고 하니까 사셨다 그렇죠. 근데 그게 잠깐 바짝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밀려 내려온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빠져나온 전략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조선업황이 우리나라가 1위로 올라서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올라서는 시기를 기다리려면 너무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증시 사이클 몇 사이클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유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5,000원 잡으시고요. 여기 이탈 안 하면 일단 제가 볼 때 업황과 무관하게 기술적으로 반등 요소 올라올 수 있는 라인이 한 5,970원 정도, 요 라인 정도까지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네. 본전에서 조금 빠졌다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청산을 안 하고 난 본전까지 기다리려 하면 굉장히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5,000원 지지선에서 목표가 5,970원 청산을 다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추가 매수는 하지 말까요?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삼성중공업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전화 상담 또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 태평양 물산. 태평양 물산이요? 네. 예.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1852원. 비중은요? 1852원에 30%요. 30%. 예,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점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셨는데 아직 뭐 추세가 안정을 찾은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횡보는 해주고 있고 바닥은 예. 어느 정도 다져주고 있는데 일단 조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을 노리신 것 같아요. 일단 반등이 나오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구간이긴 합니다. 일단 지금 자리는 차트가 조금 짧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천천히 좀 시간을 두시고 1,600원 구간 하단 지지만 잘 해주는 선에서 조금 한번 끌어가 보시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2,000원짜리 뭐 강하게 정말 반등이 나온다면 2,500원, 3,000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다만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수급이나 뭐 이런 측면을 봐도 뭐 개인 수급이 기존에 많았지만 여기 세력의 주체는 사실상 지금은 개인입니다. 물론 외국인 수급이 점차적으로 좀 회복이 되고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 지금은 한번 시간 투자를 하고 그냥 끌어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하단은 1,600원 정도로 깨지 않으면 얘는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 뭐 안정을 완전하게 찾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단 지금은 좀 짧게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상담 또 전화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전화 상담 엄청 많네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필룩스요. 필룩스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 보유하고 계세요? 4,600원에서요.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로 할게요. 예, 4,600원에 네네. 100% 그냥. 예. 저를 100%에서 쳐다보신 이지환 의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이 종목 예전에 상담 한번 하셨다 그렇죠? 저번에 했는데 네. 연락이 안 됐었어요. 아, 연락 안 되셨어요? 아, 네네네. 그 비슷한 다른 분인가 보구나. 네. 아, 저 사실 이 종목 처음에 이제 하셔서 지난번에 이 종목을 제가 상담을 해드렸던 분이 있었거든요. 이 방송에서. 네네. 그래서 그분이면 제가 사실 약간 곤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 목표 가격이 6,440원이었는데 이 네네. 종목이 반등으로 6,400원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오늘 방송에서 40원 차이로 체결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곤란할 뻔했는데 그렇진 않고 네. 새로 오셨는데 필룩스는 사실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LED 관련된 부분에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붐이 불었을 때 필룩스는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필룩스의 펀더멘탈을 보면 대부분의 LED 관련된 종목이 지금 적자에서 거의 엉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룩스 같은 경우는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사실 필룩스가 LED 관련된 조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버티고 있는 회사인데 문제는 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변화가 없다 그렇죠. 몇 년 동안 버티는 거지 나아지는 부분은 없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바이오 쪽으로 진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신사업을 벌이는데 아직까지 그게 가시화되는 성과는 없는 상태고 대신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또 소요가 많이 되니까 뭐 유상증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현재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깝겠지만 아마도 비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일단은 대응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당장은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조금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하고 보시고 다만 여기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부분은 하락도 그렇게 많이 더 이상 내려갈 자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 그 정도 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하락을 했으면 기술적으로 이제 내려가면은 이제 반등이 나올 구간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지금 많이 밀려내는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올라올 때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아래쪽에 지지선이 2,880원까지, 2,800 직전 저점인 2,850원 정도까지 놓는다라고 보면 여기서 반등이 올라올 때 1차적으로 걸리는 자리가 3,900원 정도 되거든요. 3,900원 정도 되고 요 구간을 예를 들어서 좀 강하게 모멘텀이 살아서 흘러서 돌파를 해서 올라온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4,300원 내외 정도까지 될 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3,900원이 돌파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요. 3,900원이 돌파가 되면은 두 번째 이제 4,300원 정도 라인에서부터는 매수하신 가격 4,600원까지 요 구간 사이에서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전략은 그 전략으로 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시기적으로는 지금 봤을 때 여기서 하락이 더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버텨야 됩니다. 일단 버텨야 되고 이후에 이제 상승 구간에서 본전을 생각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부터 비중을 줄여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 저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걸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비중이 높을 때 문제가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비중이 낮다라면 유상증자를 받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혹은 조금이라도 만약에 이제 비중이 뭐 5% 10% 정도면 한번 일단 빠져나오기 위해서 받아보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걸 다 받아내기는 그럼 비중이 이제 괜히 또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또 신규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한 건데요. 예. 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건데 좀 뭐 주식 갖고 있는 주식수도 좀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좀 고민이 돼서 지금 상담을 청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네. 만약에 이제 그 객관적으로 좀 보신다면 종목을 교체하세요. 네. 반등 줄 때 이 종목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보통 이제 종목이 비중이 높은데 많이 밀려내릴 때 고민이 되잖아요. 이미 손실이 너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매도를 하고 현금화 시키면은 그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대신에 종목을 여기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버리면 어쨌든 기대감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현금화 시키기 어려우시다면 저는 종목 교체를 추천드립니다.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말고. 네네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필룩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도 바로 이어갑니다. 동시효과 지금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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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월텍스요. 월텍스. 그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세요? 15,000원에 비중 100%예요. 비중 100%가 연속 두 번이 지금 왔어요. 최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제 좀 욕심을 많이 부리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을 너무 많이 담지 마세요. 어떤 종목이라도 분산 투자는 정확하게 좀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개인 투자자가 이제 확신을 갖고 비중을 100% 뭐 이렇게 심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자리는
세력들은 이제 던져낼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100%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집 못 사고 차 못 사요. 네, 그 주식은 투자로 하셔야지 투기로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추세적으로 완전히 뭐 이탈이 된 부분은 아니에요. 61선 구간을 좀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자리부터 흐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들어 올려줄 것 같은데 저 자리부터 이제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 자리에서 이제 상승으로 만약에 돌아서 강하게 올려준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겠지만 충분히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기존에 사실 이게 4,400원부터 쉬지 않고 400% 정도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쉬어줄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오래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1, 2주 정도 쉬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정도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도 좀 인지를 해 두시고, 일단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15,000원 정도 언저리에 오면은 비중은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좀 줄여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100% 정도 비중을 담는 거는 그냥 바닥권에서 항상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승을 해서 더 상승을 하겠지라고 이제 접근하신 것도 괜찮고, 물론 이 종목도 더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그에 따른 리스크가 더 많이 가져간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종목이 아마 분석을 해서 정말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셨을 텐데, 이 좋은 종목이 만약에 낙폭이 발생했을 때 내가 저점에서 더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을 놓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여러 점들을 방면을 잘 생각을 하시고 좀 매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15,000원 정도 상승이 나오면 일부 비중은 기계적으로 줄여주시고 나머지는 조금 끌고 가보시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월덱스 듣고 왔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이번 문자입니다. 미코 19,000원에 비중 10%. 이 종목이 이제 미코바이오메드 상장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 이 종목은 뭐 상장 이슈도 있고 사업 분야도 뭐 반도체부터 LCD까지 여러 가지 부품 장비 관련된 부분도 있고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괜찮았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고전을 좀 겪고 있습니다. 주가의 등락을 좀 보시면 6월 달부터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이루어냈고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9월 달에 고점을 찍을 때 보시면 차익 매물이 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꽤 나왔을 때 아마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차익 매물은 좀 나왔지만 시세가 완전히 이제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은 나올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전 매물대를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13,5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1차적으로 매물대가 아마 18,500원부터 주가가 좀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18,500원부터 직전 고점 라인까지 돌파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 18,500원부터 여기 22,000 사이에서 비중을 좀 줄이셔도 되고 만약에 여기가 돌파가 안 된다면 거기서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코 듣고 왔습니다. 짧게 좀 한 종목만 더 갈게요. 경동제약 14,65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는데 일단은 지금 뭐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000원짜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인데 일단 이 종목은 뭐 매수하신 자리 자체가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저 자리에서 강하게 좀 상승의 탄력성을 이어가지 못했다면 조금 빠져나오시면 어땠을까 뭐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뭐 여기서 이제 V자 반동이 강하게 나온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조금 끌어가면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뭐 그렇게 되고 일단 추가적인 뭐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이슈들이 뭔가 부각이 된다면 한 번 더 움직임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치료제나 제약 관련해서 기존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지금 추세가 거의 다 깨져가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뭐 기사들도 안 좋은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회복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뭐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면 아직 바닥권에서 준비하지 않은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좀 포트를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동제약까지 듣고 왔고요. 이제 마감지수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수가 2,369, 다시 2,400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루간의 흐름 봅니다.
보시면 오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오늘 2370부터 2358. 오늘은 그렇게 요란하게 움직이지도 않고요. 변동폭이 장 초반에 잠깐 있었던 정도입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이 계속 사네요. 1097억 원. 그리고 개인들은 최근에 매도 강하게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살짝 매도세로 전환이 된 모습이긴 한데 조금 더 지켜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약세 전환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 이제 30만 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식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LG화학 조금 전에 지금 확정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역대 최대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소폭 약세 보입니다. 현대차 빠지고요. 지금 셀트리온 빠지는 모습 보여지죠. 다음 보겠습니다. 830선까지 올라오네요. 하루간의 흐름 봅니다. 자, 코스닥도 830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조금 더 코스피보다는 강한 모습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개인이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 있고요. 오늘 시장 오랜만에 개인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소폭식 반등에 성공하는 가운데 HLB 오늘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지죠. HLB가 지금 리보세라닙이 위암 말기 환자 대상으로 치료 목적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중 10만 원까지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올라가고 셀트리온 제약 모두 다 올라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CJ ENM, KMW 올라갔는데 카카오게임즈가 오랜만에 상승폭을 키우면서 46,6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5G 관련 종목들도 소폭식 반등에 성공합니다. 최근에 많이 밀렸죠? 제넥신, 에코프로비엠 1, 2% 정도씩 밀리면서 마감 예상됩니다. 네, 지수가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하루 시장이 마감됐고요. 지수 정리가 되는 동안에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의원님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거의 소강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소폭 강보합권, 오늘도 조금 소폭 올랐는데 코스닥이 이제 막판에 조금 힘을 내면서 조금 덜 올랐고 지금 시장은 사실 모든 시장의 주체가 그냥 미국 경기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된 안잖아요. 여기만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보시면 장 초반에 빠르게 올라가다가 다시 꺾여내는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합의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올라가고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또 내려오는 이제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전체적인 시장 주체별 매수 매도 동향을 보면 사실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고 외국인들이 선물하고 옵션에서 조금 소폭 매수하면서 시장은 그냥 상반기 기조를 유지했다 이런 정도인데 제가 볼 때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이 결국에는 이제 대선전에 나오는 사실 이제 대선도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 전에 나오나 그 이후에 나오나 어차피 나올 거라면 이제 너무 그 부분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데 아마 가격 조정은 안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단기 충격은 있겠지만 그 이상의 충격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가격이 많이 반영이 됐고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이제 차분하게 시장이 어려울 때 주도 섹터 위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업종별 수급도 보면 거의 외국인이나 기관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매수를 할 수도 매도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대로 파생 상품에 의해서 등락이 나오는 정도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외국인들이 일단 IT 섹터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어제 반등이나 보면 IT 섹터가 좀 강할 수 있다라는 암시는 좀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조금 일부 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이 타결이 된다면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좀 강하게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면서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이후에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응을 좀 준비라는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최 의원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이제 시장에서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미 대선이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데 일단은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되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특히 계속적으로 좀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인 우리도 조금 방어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을 잘 보시면서 좀 움직이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어느 정도 뭐 캔들의 모습을 보면은 반등을 한다고 볼 수 있어서 상승을 하겠지라고 단순히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최소한 하루 이틀, 뭐 이번 주 정도는 흐름을 보시고 그 다음에 가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 바닥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흐름을 보시고 차분히 그런 관련 수급들을 잘 체크를 하자. 자금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추후에 뭐 시장을 이끌어갈 종목들인지 아니면 천천히 그 세력들이 매수하고 굉장히 큰 관점에서 들어온 종목들은 자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상 티가 나지 않게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일단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은 이제는 보내주셔야 돼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을 내가 매수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보내주시고 새롭게 이제 포트를 좀 구성해가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 정리하기 전에 LG화학 3분기 영업이익 9,021억 원입니다. 전년비 158.7%나 급증했다라고 또 속보 실적치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봅니다. 0.53%, 2,370선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많이 올라왔죠. 0.73%, 830선 회복했고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원 50전 내려가면서 1130원도 지금 위태할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상담 이어갑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고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셨고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삼보모터스 삼보모터스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7,200원에 10%. 아, 7,200원에 10%요. 이 의원님께 네네. 한번 여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 종목 최근에 사셨죠? 네, 얼마 안 됐어요. 아, 근데 물렸다 그렇죠? 네네. 뉴스 보고 사셨다 그렇죠? 네네. 혹시 사시는 자율주행차, 뭐 운송 장비, 뭐 수소차 어느 거 보고 사셨어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보고 사셨다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자율주행차 보고 사신 분들이 테슬라 배터리데이 이후에 이제 테마 형성됐고 그거 보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들이 오르니까 그때 사셨는데 지금 딱 사신 가격이 정확하게 고점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종목은 8월달에도 이제 꿈틀꿈틀거리면서 요 사신 가격대 위쪽으로 지금 못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요 종목이 7,200원에 사셨는데 위쪽으로 보시면은 7,500원대가 매물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기는 제가 볼 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펀더멘탈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 사업 구조가 좀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시는 종목은 아닌데 운송 장비 업종이 여러 가지 테마에 엉키면서 지금 잘 올라갔다 그렇죠. 지금 봤을 때는 이쪽에 이제 고점을 형성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바로 꺾여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 지지선을 한 5,800원 정도 잡으시고요. 대신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등의 강도는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매수하신 가격 7,200원 있잖아요. 딱 거기 정도에서 그냥 본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만약에 7,200원에서 7,000원 정도에서 주가가 모노라고 머뭇머뭇거리면 너무 본전에 딱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한 7,000원 정도 위로 올라오면서부터 언제든 던질 수 있다 이 각오로 주가를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보모터스는 자율주행 관련된 차 중에서 펀더멘털 실질이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꼭 정리를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또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모트렉스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8,000원에 비중 30%입니다. 8,000원에 비중 30%. 최 의원님 받아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매수 언제쯤 하셨어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왜 하셨어요? 올라갈 줄 알고.
사람들을 따라가시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뭐 단타 대응하시러 뭐 올라가니까 뿜으니까 가시는 거 괜찮아요. 근데 기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세요? 예상됐던 흐름대로 가지 않았을 때. 예, 손절 못 하시죠, 잘. 네. 그러면은 바닥권에서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셔야 돼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탁인데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기업의 재료 가치를 따라가세요. 아시겠죠? 네. 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아요. 제가 계속해서 좋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율주행은. 물론 이거는 중기적이기 때문에 몇 개월을 보시는 거예요. 향후에 몇 개월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것들을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당장 마음을 먹으셨어도 막상 내일 밀려버리게 되면 힘이 드실 거예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저도 체크를 했거든요. 기존에도 저도 매수를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봤는데 힘을 지금은 잃었어요. 조금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시는 그게 있을 수도 있는데 상승을 했으니까 쉬어야 그만큼 물량 소화가 되고 그만큼 더 많이 반등을 할 수 있거든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꺾고 그 다음에 반등을 올라오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1선 정도 지금 자리에서는 5,000원까지는 너무 머니까 21선 하단 지지 정도 확인을 해주시고 6,600원 구간이거든요. 저 자리까지 지지가 어느 정도 하락이 안정이 되고 반등으로 돌아서 올라쳐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5,000원 정도까지 한번 찍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반등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료가 완전히 소진이 된 건가요? 재료가 완전히 소진되지 않았어요. 다만 여기 주가를 보시면 2,000원짜리부터 8,000원짜리까지 올라왔어요. 네. 거의 3,000원부터 8,000원까지. 거의 3배가 좀 안 되게 굉장히 한 달 만에 올라왔잖아요. 네. 굉장히 지금 거품이 심하죠. 물론 중장기적으로 성장은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은 한 달 만에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아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이거 모트렉스 모르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그쵸? 개인들이 아는 종목은 상승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세력들은 개인들이 따라와 주길 원하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그리고 고점에서 진입하셨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는 하단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의 영역이고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해서 유동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다가 뭐 5,000원 정도 자리 오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모아 가셔도 돼요. 시간을 두시고 복수전은 하셔야죠. 네. 네. 예. 여보세요? 시장님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두 분도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